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모르셨다면 리프팅 벨트를 활용해 근력과 근매스를 향상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용하셨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리프팅 벨트를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 알고 운동한다면 장담컨대 기존 대비 10% 이상의 스트렝스 향상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헬마드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벨트를 왜 찾는지, 언제부터 차야 하는지, 착용해야 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종류, 사용법까지 리프팅 벨트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프리웨이트를 하고 있다면 혹은 할 예정이시라면 코어의 힘이 중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고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 코어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하는데요. 코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호흡과 복근을 이용하는 겁니다. 복식 호흡 혹은 발살바 호흡을 통해 배를 빵빵하게 만든 뒤 복사근과 복행근, 복직근을 이용해 배를 단단하게 압축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복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무거운 중량을 들 때 내부 공기로 인해 바깥 방향으로 발생하는 압력과 복부를 포함한 코어 근육들이 안으로 누르는 압력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 단단한 신체 안정화 효과가 형성됩니다. 중량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안정성이 더 커져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코어를 조금 더 단단하게 상체를 하나의 돌덩이처럼 고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더하여 보조해주는 기구가 바로 웨이트 벨트, 리프팅 벨트입니다. 즉 리프팅 벨트를 착용하는 이유는 복압을 더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고중량으로 갔을 때 복압을 보조해주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멋있어라거나 허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압을 조금 더 간편하면서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트를 착용해서도 복압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먼저 연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리프팅 벨트를 착용하면 복압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결국 퍼포먼스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활임 기준 최대 중량의 5%에서 1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벨트를 착용했을 때 안 했을 때보다 15%가 넘게 퍼포먼스가 상승한다면 벨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벨트를 미착용한 채로 먼저 충분히 훈련하는 것이 낫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점진적 과부하에 따른 근력과 근육의 증가죠. 그리고 이것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훈련의 볼륨과 훈련 강도입니다. 리프팅 벨트를 착용한 그룹은 동일 횟수로 수행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5% 더 들 수 있고 동일 중량인 경우 세트당 1회에서 4회까지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벨트 착용은 전신의 근력과 근매스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리프팅 벨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리프팅 벨트는 척추 중립을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복압을 만드는 걸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목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처럼 착용만 한다고 보호해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관절 위에 직접 착용하여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손목이나 무릎 보호대와 달리 리프팅 벨트는 장기로만 구성된 복부에 착용하기에 그냥 차기만 한다고 척추를 지지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통해 복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벨트를 착용하기 전 천연 근육 벨트인 코어 근육들의 사용법을 먼저 익히는 겁니다. 복압을 통해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벨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스쿼트 100부터 데드리프트 150부터 착용해라, 자신의 체중 대비 1.5배 이상의 무게를 들 때 착용해야 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압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바로 사용하시면 되며 임의적 기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벨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차고도 다칠 거였다면 보호대 자체가 부상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운동할 때의 자세가 잘못됐거나 다루는 중량이 본인의 근력에 비해 너무 높거나 신체적 문제 때문에 그 운동이 본인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친 것이니 자세를 교정하거나 중량을 줄이거나 그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무튼간에 벨트에 익숙해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미리미리 벨트를 착용하고 익혀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프팅 벨트를 왜 차야 하는가를 정리해보면 결국 스스로 복압을 만들 줄도 모르면서 벨트를 이용해서 수동적으로 복압을 만드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그건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벨트가 없이도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스스로 복압을 만들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압을 만들 줄도 알고 운동 경력도 되어 리프팅 벨트를 착용할 때가 되었더라도 벨트를 차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벨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복압을 높이는 행위는 혈압을 높이는데 리프팅 벨트까지 사용하면 혈압은 더욱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압 상승을 피해야 하는 탈장 환자 등은 애초에 발살바 호흡 자체도 사용하면 안 되므로 벨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고중량이나 스트렝스 훈련을 다루지 않는 생활체육 보디빌더이신 경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압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벨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립형 레버 벨트, 그리고 갈고리형 프롱 벨트, 벨크로 찍찍이 벨트죠.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클립형 레버 벨트는 위치만 잘 맞추고 사이즈만 잘 맞게 주문한다면 장점이 가장 많은 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워리프터 분들도 이 레버 벨트를 사용하는데 다만 드라이버로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불편할 수 있고 다른 유형들보다 비싸고 고가형 제품이 많기에 약관에 따라 개봉하면 환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즈가 맞지 않아 허리가 잠기지 않는데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절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 꼭 사이즈를 잘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갈고리형 프롱 벨트는 뒤에 말씀드릴 벨크로 찍찍이 벨트보다 내구성도 좋고 복압을 잡아주는 능력 면에선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구멍의 간격이 애매할 때 몸에 딱 맞는 사이즈를 찾기 힘든 경우가 있고 오래 사용하는 경우 해진 느낌이 들어 중고 판매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멍이 2개짜리와 1개짜리가 있는데 해외 전문 파워리프터에 따르면 싱글 프롱, 즉 구멍 1개짜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멍 2개가 탄탄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2개를 끼우는 게 운동 중에는 생각보다 성가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벨크로 찍찍이 벨트는 보급형 벨트로 헬스장에 가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 조절이 간편하고 비교적 가벼운 편이죠. 우리 몸에 딱 맞출 수도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공용으로 많이 구비해두는 편입니다. 그러나 찍찍이로 고장하는 벨트의 한계의 듯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운동 중 벨크로가 풀려버릴 수 있기에 자칫하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중량 파워리프팅에서는 가급적 벨크로 찍찍이 벨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어떤 너비의 벨트를 구입해야 할까요? 벨트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3인치부터 5인치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너비에 따라 특징이 있습니다. 벨트의 너비가 너무 길면 가동 범위를 제약할 수 있기에 짧은 너비의 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허리가 두껍거나 몸이 길지 않은 경우 짧은 너비의 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비가 넓을수록 복압에서 이득을 얻지만 가동 범위 자체에 제한이 걸려버리면 손해가 너무 큰 것이죠. 일반적으로 10cm 즉 4인치의 벨트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갈비뼈와 골반 사이 간격이 좁다면 3인치의 벨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두께는 어떨까요? 벨트 두께의 경우 9mm에서 13mm 혹은 그 이상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얇을수록 일반적으로 편하게 느껴지고 빨리 길드는 반면에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구성이 좋아 탄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리프팅 벨트의 재질이 상향 평준화되었으므로 9mm의 벨트로도 충분히 오래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굳이 두꺼운 두께의 벨트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리프팅 벨트는 장골등 위에 걸쳐 사용합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때 가동 범위에 따라 위아래로 위치를 조절하기도 하죠. 즉 리프팅 벨트가 얼마나 가동 범위에 제한을 주지 않는지 어떨 때 가장 편하고 복압이 잘 잡히는지는 직접 스스로 벨트를 움직여가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인마다 체형이 다르고 운동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딱 어디가 맞다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거죠. 편한 자세에서 원하는 운동 동작을 수행해본 후 쉬거나 다른 마이너한 종목으로 넘어갈 때는 리프팅 벨트를 풀어주도록 해야 멍이 들거나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모르셨다면 리프팅 벨트를 활용해 근력과 근매스를 향상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용하셨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리프팅 벨트를 언제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 알고 운동한다면 장담컨대 기존 대비 10% 이상의 스트렝스 향상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